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임 레자이 대변인은 이란이 또 다른 공격을 받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꼽았습니다. 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90%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을 향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에 페르시아어로 올린 글에서 우리 군은 어떤 침공에도 질서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잘못된 전략과 잘못된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우리는 모든 선택지에 대비하고 있고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시간쯤 뒤 영어로 올린 또 다른 글에선 14개항 제안에 명시된 이란인들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시간을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유엔은 협상을 위한 단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hat we want to do is make sure that the parties themselves remain committed to negotiations. A return to full-scale fighting would be, as the Secretary General has repeatedly said, catastrophic.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들어간 지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두 나라 사이에 다시 일촉즉발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 압박에도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 주권 등이 합의의 최소 요건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불안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휴전이 깨질 경우 걸프국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네, 지금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란의 태도에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란이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평화협정에 배상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그리고 미국의 제재 해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지속하면서 종전을 이야기할 수 없고 제재를 이야기하며 외교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의 반응이 항복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위협과 압력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려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안 도출에 여러 차례 실패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 측 입장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단된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는 등 군사적 카드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깨질 경우 일부 걸프국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요? 네, 제가 와 있는 이곳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먼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 시작 이후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가 지난달 초 이란 남부 정유시설을 타격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보복 공습은 외교적 적대감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란을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할 의지도 있음을 보여준다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휴전이 파기되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한다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월 말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여러 차례 비공개 공습을 감행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와 이란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조직원 4명이 쿠웨이트 북쪽 이라크 이란 국경 근처에 있는 부비안 섬에 침투해 테러 공격을 시도하다 체포됐다고 밝혔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즉각 쿠웨이트와 연대를 표명하면서 이란의 적대적인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휴전이 흔들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주요국 정상들은 전화 통화를 하며 긴급 공조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영국이 중동으로 군 자산을 파견하기로 했다고요? 네, 지난 밤 사이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 임무에 군 자산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호르무즈 항행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공동 주최한 40개국 국방장관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라켄 드론 보트를 운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자동 기뢰 탐지 시스템과 항공 정찰을 위한 타이푼 전투기를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임무에 투입합니다. 해군 지원함 RFA 라인베이도 기뢰 탐지 드론의 모선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이미 구축함 HMS 드래곤을 중동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을 지원하는 국제 군사 임무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프랑스도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지중해에서 홍해 아덴만 지역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번엔 이란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쪽에 이란의 입장에 좀 힘을 실어달라라는 식으로 입장 대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밤에 전해졌네요. 이란의 생각은 뭘까요? 이란이 뭐 5가지 추가 협상안을 이제 던졌죠. 아마 중국에게 요청을 했던 것도 그 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갔을 것 같습니다. 이미 왕이 그 외교부 부장과 그 다음에 이제 아락치 외교부 장관이 이제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 뭐 왕이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밝히긴 했지만 이제 핵 관련해서는 우리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적극 지지하겠다. 그걸 지키는 거. 그렇게 이제 갔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란이 중국에게 이것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안인지는 정확히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마 그 반관영 매체인 그 파르스 신문에서 나온 그 안들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종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의 공격이나 미국의 그런 어그레션, 미국의 그런 공격이 멈춰야지만 뭐가 될 수 있으니 중국 입장에게 미국 측으로에게 레바논이나 아니면 이란에 대한 이런 공격이나 봉쇄 제체를 풀어야지 협상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압박을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5가의 안 자체가 그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들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을 모두 멈춰야지 협상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이렇게 풀어야지 그리고 좀 계속 압박하고 있는 계속 자금 제재나 경제 제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가 멈춰져야지 협상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국 측에 전달해서 중국이 협상을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멈춰야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파르스 통신 보도를 보면요. 모든 전선의 종전, 그리고 반이란 제재 해제, 이란 자금의 동결 해제,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 인정 이 5가지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란이. 미국은 이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많이 봐야 1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혀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이란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레기 같은 안이다. 그다음에 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 안이 결국은 이란은 종전을 하고 나서 핵 협상과 호르무즈 봉쇄 통제권에 관련한 협상을 따로 해서 경제적 유인을 우리가 거기서 많이 받아내겠다. 이런 지금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은 먼저 선언을 해라. 그리고 이제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결 조건으로 경제 제재 조금 풀어줘서 경제 유인을 달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어찌됐건 자기네들의 협상 카드니까 통제권을 인정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정한 상태에서 다음 협상에 들어가야 호르무즈 통제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대신 우리가 너네 그럼 뭘 우리한테 경제 유인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상당히 자기네들의 전략에 맞게 이런 워딩, 메시징을 계속 이렇게 발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연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중 정상회담까지 미국과 이란은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급부상했는데요. 미국은 중국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주권 인정은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미 국무부가 밝힌 중국과의 통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12일 이례적으로 공개한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입니다. 토미 비고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양국 외교수장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수로 통과에 어떤 국가나 조직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를 반대하는 중국도 국제 항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해당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국무부가 밝힌 대화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란 문제에서 제한적 공조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유일한 강대국 파트너인 중국마저 통행료 부과에 반대함으로써 이란은 고립 상태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 사용까지 거론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란도 강경 대응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문제에 있어 공조에 나섰다는 보도에 대해서 이란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중국을 완전히 잃고 싶진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것은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대신 이란은 기존 요구 사항만 반복했습니다. 카젬 가리바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이 현지 시간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평화협정에는 배상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이란의 입장이라며 이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지속하면서 종전을 이야기할 수 없고 제재를 하면서 외교를 논할 수 없으며 정치적, 군사적 공격 속에 지역 안정을 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현 입장은 외교로 위장된 강압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란 전쟁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직접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사우디아라비아가 3월 말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여러 차례 비공개 공습을 감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중동 내 미국 우방국들을 무차별 공격해왔는데요. 당시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사우디가 공군을 동원해 이란 본토를 보복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는 사우디가 이란에 직접 군사행동을 취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적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당시 추가 보복을 예고하면서도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통해 물밑 조율을 시도했고 이후 이란의 공격 빈도는 대폭 줄었습니다. 미국을 상대하기도 벅찬 이란이 주변국으로 전선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아온 아랍에미리트 역시 지난달 비밀리에 이란 남부 연안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공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이란 상공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국 소속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전투기가 포착돼 아랍에미리트가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는 별개로 이번 방중이 전쟁의 변수가 될지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맞대응을 주장하면서도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는 이란의 입장을 대신 전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국영방송을 통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지만 평화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همچنان هم دست به ماشه هستیم و منتظریم که فضای مذاکراتیمون انشاءالله چون ما اصل نگاهمون بر صلح پایداره و به فرموده رهبری شهید با سه اصل عزت، حکمت و مصلحت موضوعات دیپلماسی رو دنبال میکنیم. لذا مردم بدانند که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인도 방송 매체에 출연해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Negotiations means give and take. Negotiation means being ready to recognize your interlocutors' demands and concerns. But if you think that negotiations is 100% satisfaction
one-sidedly, that's not negotiations. That's imposition of your will. And 이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압둘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 대사는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파즐리 대사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 안정적인 휴전체제 수립, 공수해 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는 지난 1일 자국에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쿠웨이트 북쪽 부비안 섬에 미군 시설을 노렸다는 것인데 이 섬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항구를 건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친미 국가인 쿠웨이트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중동의 복잡한 외교전이 트럼프의 방중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